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먼저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의사가 된 계기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남기긴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원래 꿈은 파일럿이었죠.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도 책받침이 747, 보잉 747 조종석 있잖아요. 그거를 책받침으로 하고 다녔어요. 와, 정말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튼 많고 조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비행기 조종사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똑같으셨던 거예요? 네, 어머니께 그냥 공군사관학교 가기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이제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90년대였으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그러면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 시간을 채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요즘은 뭐 항공대나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 흔치 않았다 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집에 뭐 돈도 많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이 공군사관학교를 가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비행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서 대위나 소령까지 근무를 하면 비행 시간이 거의 다 차고, 그러면 보통 민간 항공사에 취직해 부기장, 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거. 저는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공군사관학교에 갈까 봐 고민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이 혹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지? 떨어지면 죽는다,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위험하다. 네, 그걸 특히나 어머님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보통은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면 삐뚤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의과대학을 그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파일럿 말고는 되고 싶은 게 많이 없었고, 근데 아버지 소원이, 아버지가 제약회사 직원이셨어요. 제약회사에 다니셨는데 영업사원이셨죠. 아버지가 아들이 의사 되는 걸 되게 원하셨었어요. 아버지 소원이. 그래서 의사가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진짜 좋아했죠. 사실은 어머님은 공대 가는 걸 더 원하셨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공대 갔으면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소원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죠. 지금 이제 개원까지 하시고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버님께서.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의과대학 갔을 때 가장 좋아하셨죠, 아버님이. 네. 의과대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과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과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그럼 지금 마취통증의학과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이 마취통증의학과를 고르게 되신 거예요? 마취통증의학과 기계가 비행기 조종석이랑 가장 비슷하게 그 기계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 기계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비행기 조종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작하는 그 기계가. 못다 이루신 꿈을 그렇게 해도. 정말 보튼 진짜 많고, 보턴이 막 수십 개가 막 보면 기계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버튼이 빼곡합니다. 마취통증학과 기계 되게 비싸요. 대당 한 2, 3억 하거든요. 한 대당. 근데 그 기계 버튼이 진짜 많아요. 조작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러면 개원하시고 진료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진료를 보실 때 환자분들을 이제 막 몇십 번씩 대하시잖아요. 네. 환자분들을 진료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먹는 거.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개원했을 때 뭐 먹는 거 제가 아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계속 치료만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그 병의 근원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나쁜 음식을 먹는 게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못 지키신다. 제가 유일하게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발끈하는 게 먹는 거. 제어를 못 하실 때. 나쁜 음식 계속 드실 때. 그때는 진짜 치료 안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막 겁을 드리거든요. 비유를 조금 하자면은 폐암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그치.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폐암 걸렸는데 계속 담배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가만 두겠냐고. 정말 막 이렇게 할 거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면 생각하고 이거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이 먹는 거에 너무 많이 자극돼요. 네, 관절염이든 힘줄염이든 뭐 인대염이든 신경질환이든 간에 이 나쁜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고, 어린 아이들도 제가 그래서 과당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과당은 술이랑 똑같다. 애기들 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전부 다 과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 생산해서 애기들을 먹이는 게, 애들이 그럼 술을 먹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뇌는 뇌대로 망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두엽을 망가뜨리잖아요. 알코올이 전두엽을 많이 망가뜨리니까 의지가 소실되고 열심히 안 살고 막 예의가 없고 이런 게 다 먹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 과당 때문이 아닐까. 애기들이 술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아플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관절이 막
석회가 안에 끼어 관절염이 오고 막 이런 게 애기들이 왜 오겠어요? 말이 안 돼요. 애기가 그렇게 완전 새 건데 몸이 그렇게 염증이 생길 리가 없는 애기들조차도 그렇게 막 젤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고 염증이 생겨서 오는 거 보면 진짜 인류의 이 미래를 위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린애들조차 그런 거에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부모님이 같이 오시잖아요. 애기들 올 때.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꼭 얘기합니다. 먹는 거. 과당을 먹는 거. 곧 술을 먹는 것이다. 애기들도 나는 술을 안 먹었지 술을 먹은 것이다.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되겠냐.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만큼 그 사실을 좀 알고 좀 자녀분들한테 조심해 주십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뇌가 망가진다. 뇌가. 물론 근골격계야 뭐 치료하면 돼요. 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뇌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걱정이 돼요. 계속 공부를 할수록 과당이 애기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저도 듣고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네요. 그렇죠. 막연하게 당연히 안 좋겠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술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가서 하루 일과가 있으시잖아요, 선생님이. 아침에 네. 출근하셔서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다시 돌아가는 하루 일과 중에서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점심시간에 저는 뛰어요. 달리기를 하거든요. 어디서요? 진료실 옆에 있는 골방에서 골반. 러닝머신이 하나 있어요. 러닝머신을 하나 사서 거기 놔둔 다음에 그거를 뛰죠.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좀 신기하다. 보통은 런닝머신 뛰는 거면은 다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실제로 뛰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그게 즐거우실 수가 있어요? 저는 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실제로 뛰는 걸 좋아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예과 1학년 때. 원래 의과대학은 예과 1, 2학년이 있고 본과 1, 2, 3, 4학년이 있거든요. 6년이에요. 6년을 하는데 그때는 공부하느라고 좀 계속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근육도 없고 살도 좀 쪄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였는데 그 선배님이 같이 한번 뛰어보자고 하셔서 뛰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왜 뛰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뛰나 막 했는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뛰고 나면. 그래요? 네,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경외과나 신경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달리기는 거의 뇌를 치료하는 치료법에 준한다고 뇌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뇌 건강이 그렇게 뇌 좋아요?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그분들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되게 뛰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도로에서 보통 뛰시잖아요. 사실 도로에서 뛰는 게 훨씬 더 다리 근육이나 잔 근육 같은 데 더 좋긴 한데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도로에 나갔다가 진료를 하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러닝머신에서 뛰죠. 주말 일요일은 쉬시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은 가끔 날씨 좋을 때 밖에서 뛰고도 그러시나요? 일요일 때는 아들이랑 같이 옛날에는 뛰었어요. 와. 네, 아들이랑 같이 그때는 수요일 날 좀 일찍 끝나고 일요일도 좀 한가하니까 아들이랑 둘이서 뛰죠. 공원 가가지고 뛰는데 이제는 아들이 좀 바빠지면서 못 뛰게 됐어요. 아들은 그냥 체육 시간에 뛰고 네, 저는 일요일 날은 뛰진 않고 근육 운동 위주로 무산소 운동도 하세요? 네. 이런 식이에요. 점심시간에 뛰고 나머지 시간에 환자가 잠깐 비는 1, 2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제가 진료를 볼 환자가 없다거나 잠깐 그때 근력 운동을 하죠. 저라면은 그런 짜투리 시간에 그냥 웹서핑 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뭐 군의관 때나 이럴 땐 진짜 매일매일 헬스장, 동사무소에 가면은 헬스장이 있어요. 아마 모든 동사무소에 있을걸요. 저는 이제 철원에 있었는데 그리고 고양시에도 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그 헬스장이 있어요. 되게 싸거든요. 동네 주민이면. 거기 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에 2시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점심시간에 뛰는 거 스트레스 해소가 좀 많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안 뛰면 너무 힘들어요.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네. 야. 기분도 좀 계속 별로 안 좋고. 사실 다음 질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나요랑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맨몸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보통 이제 턱걸이하고 팔굽혀펴기 그리고 달리기. 진짜 원시적이거든요. 막 이렇게 뭐 아령을 들거나 아니면 기계 운동 같은 거를 물론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있으면 하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헬스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헬스 기구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다시 운동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아니면 샤워를 하든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해보니까 운동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바로 옆에서 운동을 하면
와. 제가 개원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뭐였냐면 운동을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두고,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그냥 운동기구를 해봤자 그냥 턱걸이 하는 기계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벤치프레스, 푸시업바 네.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게 짜투리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시간을 다 거의 100% 쓰는 거잖아요. 내가 헬스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기구를 운동하고 그 이동 시간만 있어도 운동을 하니까. 운동 조금 해볼까 하나 조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한 명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운동이 중독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매일매일 해라.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5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하잖아요. 그럼 몇 달 지나면 안 하면 이상해, 찜찜해. 마치 이렇게 밥을 한 끼 안 먹은 것처럼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면 무섭거든. 왠지 막 찜찜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하루를 하나 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운동 중독이거든요. 다른 거는 제가 중독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중독될 것 같으면 다 끊어요. 뭐 그게 취미든 뭐든 다 끊어버리거든요. 뭐 예전에 한번 자전거에 중독될 뻔 하다가도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그 중독될 것 같은 느낌. 그럼 바로 끊으면 안 해요. 자전거도 운동으로서 괜찮지 않나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사람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대충 많이 아는데 1000단위가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너무 비싸요. 네, 이러면 이게 할 게 아니에요. 관심이 증가될 쯤에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끊습니다. 다른 거 다 끊는데 달리기, 맨몸 운동은 반드시 중독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가지는, 맨몸 운동, 달리기는 돈도 안 들어가고 뭐 평생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중독을 만들어라. 안 되면 막 미치게. 지금 뭐 몇십 년째 계속 달리고 맨몸 운동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건강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 주말부터, 오늘은 아니고 런닝에 한번 축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분이라도 해야 돼요. 사람이 시작이 시작하고 나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내가 오늘 1분이라도 하겠다, 팔굽혀펴기 1분이라도 하겠다, 10개라도 하겠다 하다 보면 중독이 돼요. 해보겠습니다. 안 하는 건 안 돼. 무조건 10개라도 해야 돼. 무조건 매일매일 해야 돼. 빠짐없이 365일을 하는 거야. 아파도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됩니다. 감사합니다.